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미나이 CLI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요즘에 AI 에이전트가 되게 많이 활용되고 화두라서 K8S 인프라나 뭐 다양한 인프라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좀 알아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뭐 알아볼 내용으로는 제미나이 CLI가 어떤 건지랑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 제미나이 CLI를 이용해서 K8S 클러스터를 점검 및 떤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개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제미나이 CLI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랑 기존 인프라에 대한 연동 방법, 그리고 제미나이 CLI를 이용한 K8S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가능한 K8S 인프라 환경이 준비되면 좋습니다. 먼저 제미나이 CLI라는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제미나이 CLI라는 것은 어, 구글 대형 언어 모델 LLM 기반으로 이제 터미널에서 직접 작동하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어로 어떤 것들을 명령을 요구하면 얘가 알아서 해당 이제 자연어를 파악하고 필요한 이제 명령어로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도 수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챗 GPT에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처럼 인프라 환경에서 이것들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CLI를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커맨드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자연어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 CLI 같은 경우에는 로컬 데스크탑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MCP 서버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MCP 서버가 무엇이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한마디로 이 MCP 서버라는 것은 어, 오픈 AI가 2024년도 말에 공개한 AI 도구 표준 규격이고요. 그래서 뭐 AI 모델 다양한 챗 GPT나 클로이드나 제미나이 등이 이제 외부 시스템, 툴, 데이터베이스, API에 안전하게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MCP 서버들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나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버는 하나의 이제 MCP라고 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MCP 서버들을 표준화된 규격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CLI랑 또 유사한 이제 다양한 CLI들이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LLM 기반 모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AI CLI라든지 클로이드 CLI, 올라마, 마이더, 컨티뉴 CLI들 여러 가지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유사한데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게 이제 올라마라는 게 있는데, 이 올라마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환경에서 LLM 모델을 다운받아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지금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챗 GPT처럼 그런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이제 올라마로 챗 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미나이 CLI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준비한 자료로 좀 보여드리면,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을 해서 API 키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하셔서 Get API 키를 클릭을 하시고요. 키를 클릭하시고 나서 이제 키를 발급받는 페이지에서 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신규로 생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키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키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키를 그 다음에 K-PARS 환경에 이제 임포트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제미나이 CLI 같은 경우에는 연동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이제 모델이랑 키, 그다음 프로젝트 명을 넣게 되시는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 모델이랑 뭐 플래시 모델, 이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이제 쿼리,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쿼리나 랭스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이제 모델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은 분당 60회 하루 1000회 무료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테스트 하실 때는 충분히 프로 모델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당 이제 이 제미나이 CL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드.js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노드.js를 관리하기 위한 MVM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VM 설치를 먼저를 해주시고 노드.js 설치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명령어로 제미나이 CLI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Get API Key 클릭해 주시고 API Key 만들기 해주신 다음에 테스트 뭐 AI 해주시고, 프로젝트는 뭐 신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키 만들기를 눌러 줄게요. 그렇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방금 생성한 이제 키가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랑 그리고 API 키 이 두 개를 저장을 해 두도록 합니다. 미리 이렇게 저장을 두 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K-PARS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미리 접속을 해 있었는데 네, 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사한 값을, 이 복사한 값을 어디다 넣어 주시면 되냐면,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쉘 환경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넣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값을 긁어서, 저는 배쉬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 값들을 사전에 넣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시고, 한번 그 배쉬가 적용을 방금 기입한 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소스 배쉬 RC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필요한 이제 저희가 기입한 이제 제미나이를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소스 하신 다음에 배쉬 RC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VM이랑 노드.js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명령으로 네, 다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CLI 마찬가지로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되셨다면 이제 제미나이라고 이제 엔터를 치시게 되시면 이제 제미나이 CLI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연어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K8s 클러스터 상태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클러스터 상태 체크해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자연어를 번역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K8s 환경의 필요한 커맨드를 찾고 지금 해당 커맨드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always 해도 되고 아니면 once. 그러니까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역등성이 존재를 해요. 항상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해도 다른 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체크하는 과정이 좀 필수적으로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해당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뭐 노드도 체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된 노드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파드에 대한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스터 모드 파드 다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뜨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제미나이 CLI가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 후 이제 이 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것인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 알려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물어볼게요. 문제의 원인 알려줘. 네, 쿠베시티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겠다라는 거고요. 로그도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 얘가 이제 디스크라이브나 로그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자는 해당 부분을 보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클러스터 상태를 지금 확인했고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본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어로 문제 발생 파드 삭제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크래시 파드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있는 크래시 파드를 삭제해줘. 네, k delete pod crash pod. 네, 이 명령어로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에서 저는 삭제를 한다고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삭제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드가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AI를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되고 모든 일을 AI한테 맡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는 파드나 인프라 레이어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파드 삭제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예약 작업 테스트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엔진X 이미지를 사용해서 파드를 만들어 주고
러닝 상태 1분 후에 로드 밸런서로 노출해줘. 서비스 노출해줘.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먼저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서 파드를 실행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 생성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방금 보시면 파드를 생성을 했고, 제가 1분 후에 서비스를 노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슬립 명령어로 60초를 줬고, 그 뒤에 기다린 다음에 서비스를 노출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대기가 완료되었고 이제 로드 밸런서 타입 서비스로 노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명령어로 노출 제가 컨펌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외부 IP가 할당이 됐다고 하고 할당되기까지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상태를 확인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서비스를 보게 되면 네, 서비스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미나이 CLR을 통해서 이런 예약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이제 노드에 대한 콜든을 건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콜든을 걸고, 그 후 이제 파드나 서비스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간다거나 하고 나서 이제 해당 노드를 삭제해달라.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점검 내용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가능한지 저희가 이게 제미나이 CL을 이용해서 좀 더 K8s 인프라나 이런 인프라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점검 같은 것도 보고서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점검 내용을 MD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다시 질의를 했고 이제 해당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이제 점검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헬스 리포트 MD라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홈 GK 홈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MD.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떨어지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PDF로 변환하는 것은 또 다르게 변환 코드를 짜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CLR을 통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상태나 실질적으로 파드를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클러스터 상태 점검 보고서까지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올라마를 통해서 프라이빗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